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질 분들 소개합니다. 봉보로 봉봉 봉봉봉. 그러나 이분은 지치지 않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 처서라 그런지 혼선하죠 좀. 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정상근 기자 어떤 거예요? 네, 전훈 감도는 국회입니다. 자, 이번 주에 언론중재법 처리 이것이 정말 전을 지금 감돌게 하고 있어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그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이 매우 중요합니다. 뭐가요?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이 네. 중요하다.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5개. 왜요? 이 허위 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안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거. 네, 이 5개입니다. 중요하군요. 네, 어쨌든 이 법이 지난주에 국회 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까지 통과를 했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본회의인데 네. 내일 이 법사위 그리고 모레 이 본회의에서 그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레 이제 수요일 날, 네네. 25일 날.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25일 본회의 이후에 이 문체위 등 7개 상임위원장이 야당 소속으로 바뀌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법은 그 언론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적절한 구제 장치를 통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했고요. 네. 그리고 뭐 세월호 천막 가짜뉴스 등 이 허위 보도 사례를 열거하면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진봉 교수님 네. 가짜 뉴스를 좀 근절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제 개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총력 저지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에 대해서 저기들은 뭐 이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위헌 선성도 내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총력적으로 저지할 것 같아요. 이걸 정치 쟁점화해서 현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접근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위헌 소송에 나서겠다 이렇게 투쟁을 예고했는데 그게 또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지금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고소를 했죠. 네. 왜냐하면 자기 그 김건희 씨 문제 그리고 본인의 장모 문제 관련된 가족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보도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언론사를 억압하는 행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위공직자 또는 대선 후보가 본인한테 불리한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면서 과연 언론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언론중재법도 그런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네.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하기 위해서 언론이 책임 있게 보도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5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지금 후보가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윤 전 총장이 이제 특히 이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이 고소를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현재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 뭐 아니냐. 그렇게 이런 비판을 지적이 받을 수 돼요.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이 법을 두고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박용진 의원이 이 법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용진 의원은 이 개혁의 부메랑이 나타나서 이 언론의 비판과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김두관 의원도 이 정권이 만약에 뒤바뀌면 이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반대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뭐 독소 조항이 해결됐고 뭐 언론 개혁은 필요하다라면서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반면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고의적, 악의적 가짜 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징벌해야 된다라는 게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고요. 이낙연 전 대표는 뭐 이미 그 논란이 됐던 여러 독소 조항들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법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방패를 드리는 하나의 법일 뿐이다 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신문방송 전공한 예. 교수님이시고 예.
그러니까 이 법 개정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한테 뭐가 좋은 거예요? 일단 국민한테 뭐가 좋은 거냐면요. 가짜, 허위, 조작 정보, 예를 들면 정치적 목적 때문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했을 경우에 그 보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겁니다. 또 1차적으로는 언론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하되 언론이 팩트 체크,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보도하는 것들을 막겠다는 거예요. 즉 네. 책임성을 좀 더 강하게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언론이 지금까지 보도한 내용 중에 일부 언론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그냥 보도하고 나몰라라고 끝나버려요. 그게 그렇죠. 나중에 사실이 확인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책임져도 언론중재위원회 가서 따져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벌금 나오는 게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예요. 많아봐요. 그렇죠. 그러면 언론사나 기자 입장에서 그 정도 돈 받으면 차라리 자극적인 보도하고 더 많은 광고 받고 지지자들에게 더 지지받고 이러면서 본인들의 언론사의 파워를 영향력을 키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 대한 제재 요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그걸 지금 현재 그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벌금을 높이자는 겁니다. 네. 가장 큰 키는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배액배상제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맞아요. 피해에 대해서 5배 산정해서 그 5배의 벌금을 물리게 하면 팩트 체크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게 이렇게 되면 정권이나 아니면 권력 가진 사람을 비판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뭘 바꿨냐면 선출직 공직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그다음 재벌들은 제소를 못해요. 현직에 있는 사람은 현직에 있는 사람은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전직이거나 비선일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어떤 기사가 잘못됐다고 제소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현직의 고위공직자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론이 현직의 고위공직자들에서 의혹을 제기할 때 모든 걸 다 확인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수사기관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선 실세라든지 아니면 전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소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마치 잘못 오해를 하면 정부가 그걸 판단하는 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이게 정말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두 번째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요. 언론중재위원회는 전 각 그 광역시도마다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재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판사, 변호사, 교수, 시민사회단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정부가 언론중재위원회를 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법원이 판사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이거 잘못된 거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마치 예. 언론을 재갈을 물린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언론이 지금까지 무한정 자유를 누렸죠.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언론들은요. 본인들의 정치적 색깔에 맞게 언론 보도를 하다 보면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각 비근한 예로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된 일러스트 같은 것도 같은 의미라고 보여지고요. 백신 관련해서 가짜뉴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네. 그냥 보도하고 나와서 왜냐하면 한번 보도하고 그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 큰 것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언론사들이 책임도 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 최진봉 교수님 제자들은 네. 아주 행복할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이제 강의를 해주시니까. 근데 제자분들이 받아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상암동 청포도 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최 교수님 말씀 듣다가 초날배 청취자께서 이런 문자를 사실을 보도를 안 하고 허위 보도하는 게 문제지 무슨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고 난리요. 무서우면 똑바로 보도하면 될 거 아니요. 또 한 분은 아니 장동건 닮은 저분은 누구신가요? 감사합니다. 장동건 닮은 무슨 분이 가라고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김치국부터 아직 먼저 교수님이라고 마시도록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근데 관련해서 최 교수님. 예, 예. 근데 지금 이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해서 예. 언론사나 언론 단체들도 반대를 하는데 예. 왜 그러는 거고 어떻게 네. 봐야 돼요? 요거 얘기만 좀 첫 번째 아이템으로 얘기 끝낼게요. 예, 언론사나 기자들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이게 이제 압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취재 보도에 그렇죠. 취재 보도에. 근데 이제 아까 한 청취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사실만 보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좀 막기 위해서 벌금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저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가짜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정치적인 이유로 판단이 바뀔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는 다양한 분들이 와서 하고 법원 같은 경우는 공정하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예. 정부가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가지고 탄압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네, 오로지 국민 쪽에서 바라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두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거예요? 네, 여야 대선 경쟁 가열입니다. 예,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이제 다음 주부터 슈퍼위크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네, 슈퍼위크 그러면 참 있어 보여. 그러게요. 네. 충청도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중요한 주입니다. 네. 다음 주, 그러니까 오는 31일부터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이 민주당이 결선 그 경선에 돌입을 합니다. 첫 경선지의 이 투표 결과 발표는 다음 달 4일이고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세종 충북 경선 결과도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주 내내 이 경선 작업을 하다가 네네. 4일 날은 충남 대전이고 네. 5일 날은 충북을 세종 깐다 충북.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권으로 다음 주 경선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래도 첫 경선 시작이다 보니까 이번 충청을 승부처로 보는 시선들이 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장 성공적인 경선이었던 그 2002년 이 새천년 민주당 경선 때도 이 첫 경선지가 제주도였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이른바 이인재 대세론이 확 꺾였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두 번째 경선에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1위로 치가 올라오면서 노무현 바람이 이제 불었었는데 그만큼 첫 번째 경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 오늘 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공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충청 경선이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재명 지사는 그 안동 그 TK 쪽이고 고향이 이낙연 전 대표는 이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충청이라고 하는 중원에서 그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런 점이 있겠군요. 자, 이러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이 이제 충청도에 가서 공약을 좀 쏟아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충청권 개발을 위해서 많은 부분 이제 얘기를 한 주로 이제 행정수도 관련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제2 집무실을 만들겠다 세종에 그리고 세종 의사당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국회의사당.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충청 충남북이죠. 충남북을 광역 경제정화권으로 묶어서 충청 메가시티를 만들고 또 이제 집무실도 역시 똑같은 얘기예요.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차원에서 충청권의 국회 분원이나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겠다 하는 게 주요 내용들인데 아마도 네. 이제 충청에서 아까 지금 정상훈 기자 얘기했듯이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50%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 이낙연 후보는 여기서 이겨서 이 대세론을 꺾어야 되거든요. 이 둘 사이의 충돌이 상당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10월 10일 날 이제 마지막 결선 투표가 있는 거고 네네. 서울에서 마지막을 하는 거죠. 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쪽 받고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쪽 보면 이준석, 윤석열, 이윤 갈등이라고 언론에서 이름 붙이고 있잖아요.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려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뭐 한 언론 보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윤석열 전 총장 캠프가 그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리고 이 당 지도부를 비상대책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제 펄쩍 뛰었는데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뭐 그 당 전당대회를 통해 뽑힌 대표를 어떻게 끌어내리겠느냐 좀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한 얘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네. 또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정치 공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최 교수님. 예. 윤 전 총장 팬클럽들이 이준석 퇴진 시위까지 한다고 그러던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캠프 측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또 그 유승민 후보는 강하게 윤석열 후보를 또 공격을 했어요. 비판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이 대표를 왜 흔드냐라고. 이준석 대표 흔들지 마라. 네, 그렇게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공정성을 의심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윤사모라고 하는 단체가 당사 앞에서 이제 집회를 열겠다 대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사퇴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원래 2시에 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열렸다는 얘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네. 아마 이제 이 집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당내 열릴 갈등을 예정이었는데 그랬었죠. 아직까지는 안 열리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당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험성 때문에 서로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정상이죠. 네. 이준석 대표가 연일 침묵을 이어가 가지고 수도승이다 이 전토 말도 들었는데 오늘 좀 사과를 한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김지원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지금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제 민영삼 씨라는 이제 특보분께서 그 이준석 대표에게 뭐 무건수원하라는 얘기처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수도승도 아니고 뭐 무건수원하라는 그런 주장이 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오늘 당내 분란에 대해서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모든 분란과 또 당내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또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최고위에서 한 모양이죠. 네네. 자, 그리고 최 교수님, 국민의힘의 그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드디어 이제 선임이 됐습니까? 예, 선임이 됐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누구를 선임을 했냐면 정홍원 전 총리예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총리를 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검사 출신이고요. 2004년도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했었고 2012년에 한나라당 공관위원장을 했어요. 공천관리위원장을 했고요. 2013년도에 새누리당 공천위원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개파색이 그렇게 짙지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 때 초대 총리를 했지만 당내에서 뭐 어느 개파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반대 세력이 좀 적을 거다 해서 아마 무난한 사람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원로이시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관위원장 선임에 크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 정원 지금 후보에 대해서 하면 선관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네. 무난한 인물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가 이 뭔가 윤석열 캠프 쪽에서 항의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정홍원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럴 가능성이 낮을 거 봅니다. 특별히 뭐 많은 행동을 하실 거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8301님께서 최진봉 교수님 자주색 넥타이가 제일 잘 어울려요. 오. 넥타이 안 메고 있는데. 다른 방송에서 알겠습니다. 자주색을 자주 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서는 넥타이 메고. 그럼요. 여기는 허리케인 라디오는 안 메고. 라디오잖아요.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저기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시는데. 죄송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TV가 아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레죠. 25일 날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전 발표하기로 한 거죠. 네, 비전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근데 오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5일날 또 언론중재법 처리하는 본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비전 발표회를 하지 말고 그날에 이제 다 같이 좀 맞서 싸우자 좀 이렇게 제안을 한 상황이어서. 또 그래요? 네네. 두고 봐야 될 것 두고 같습니다.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이제 앞으로 전국에 뇌관이 될 사안이 오후 4시쯤에 이제 드디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전수조사 국민의힘. 네.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아마 이 전원위원회를 권익위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전원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오후 4시쯤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그 전에 이제 비교섭 단체 5당에서 한꺼번에 전수조사를 요청했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당의 조사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지난 6월에 이제 민주당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이나 이 가족의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행위 등을 유형별로 공개를 하고 다만 그 명단은 소속 정당에만 통보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익위가 이 조사 과정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의원들한테 소명을 요구했는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한 10여 명이 이 소명 요구서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권익위로부터. 네, 그래서 이 투기 의혹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이 10여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는 거죠. 네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자, 이따 오후 4시 이후에는 뭔가 또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오늘 여기까지 쇼미더 뉴스 하겠습니다. 자, 입니다. 네,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 김은국입니다. 59년 왕식리. 최진봉 교수 애창곡이라면서요? 18번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여기서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잠깐. 지금요? 예. 어떻게 음악이 안 들어와서. 리에 구슬프게 비가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